지방선거 정보를 전해드리는 선거레이더 시간입니다. 선거레이더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 기준에 맞춰 후보자 초청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0% 시민 여론조사로 치러진 경선에서 현직 시장을 제치고 본선 후보로 결정된 더불어민주당 육동환 춘천시장 후보를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육동환 후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춘천 시민들과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민주당 춘천시장 후보 육동환입니다. 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멀지만은 시민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믿어 주신다면은 그 힘으로 제가 춘천의 좋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100% 시민 여론조사로 치러진 경선에서 15%포인트 이상의 적지 않은 격차로 이제 현직 시장을 따돌리셨어요. 예. 이런 결과를 예측을 하셨습니까? 감히 어떻습니까? 예측하기 어렵죠. 더군다나 이제 현직 시장께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놀랐고 또 우리 같이 일했던 지지자들도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들어서 좋은 경쟁을 보여준 우리 민주당 모든 후보님들 또 이재도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힘을 합해서 과거의 모든 것을 잊고 단일 대우로 춘천시장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로 생각하고요. 그걸 위해서 제가 솔선수범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큰 차로 저를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그간의 어떤 단 4년이 아니고 오랫동안 춘천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이고 춘천의 미래를 확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경선에서는 승리를 하셨지만 어쨌거나 본선 경쟁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일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시고 어떤 것을 좀 살펴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선거에 입문한 지가 아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선거를 하는 것은 이번인데 짧은 기간이지만은 선거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이 선거에는 왕도가 없다는 것. 네. 어떤 재주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교과서나 지침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본인의 어떤 진실한 마음, 성실함, 치열함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경선을 이겼지만은 본선을 제가 이기는 그 순간까지 저와 저의 스태프들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합니다. 네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반드시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보답해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 더욱이 이제 무소속 후보까지 이제 출마를 맞습니다. 결심을 하시면서 네. 이제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사실상 이제 보수표가 갈라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예. 이번 판세는 또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제 일부 방송에 여론조사가 나와서 제가 우위를 점했지만은 이런 우위는 일시적일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에 뒤집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정세적 프레임이 저한테 꼭 유리하지만 않습니다. 상대 후보가 둘이 돼가지고 저한테 유리하다는 그런 위로 내지 격려의 말도 있지만은 저는 그런데 연연치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자신을 잘 가다듬고 시민 여러분께 육동이란 좋은 상품을 잘 알릴 수 있도록 그저 노력을 할 뿐입니다. 그의 일부 변수는 저한테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꿋꿋이 가고 반드시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좀 성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원연구원의 수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고향에 이제 돌아오시기 전까지는 이제 주로 정부 부처에서 중앙 부처에서 경제 전문가로 활동을 해 오셨어요.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정치에 입문하시고 또 이번에 시장 도전까지 하시기까지 어떤 계기를 가지고 좀 결심을 하셨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저는 춘천시 효자동산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간 다음에 이제 행정고등고시를 거쳐가지고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사실상 시작을 했습니다. 평생 경제정책과 예산 등을 일했고 정책조정을 일했고요. 제가 청와대나 총리실로 옮겨서는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기획하는
굉장히 폭넓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강점입니다. 제가 공직을 이제 마치고 나서 춘천 고향에 내려가지고 강원연구원을 5년 반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저는 강원도 구석구석 또 춘천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많이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뭐 도지사를 꿈꾼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도 했었지만은 작년에 춘천에 많은 분들이 지금 춘천이 이래서 안 된다. 큰일 났다. 도지사도 중요하지만은 당신이 춘천 고향을 위해서 일하면은 그것도 보람이 아니겠냐는 간곡한 그 권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따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제 중앙부처에서 일하실 때 중앙에서 바라본 춘천 그리고 이제 돌아온 후에 이 정치를 결심하시고 나서 고향에서 느끼는 춘천은 좀 느낌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뭐 누구나 고향은 아련하고 가슴이 짠합니다. 제가 뭐 춘천을 종종 오긴 했지만은 서울서 바라보는 춘천은 늘 가슴 시리도록 따뜻하고 아름답고 하는 정서적인 그 홈타운이죠. 근데 막상 제가 춘천서 살며 보니까 춘천 시민들께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 어떤 자긍심이 상해 있고 춘천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강원도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2등 도시로 전락이 돼 있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그 아픔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시장을 결심한 데도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특히 과거 한 뭐 십수년간 뭐 여러 일이 여기도 발전을 했습니다만은 춘천이라는 도시가 어떤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이 없이 그냥 산발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네네. 총체적으로 좀 경쟁력이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들이 모여서 저의 그 춘천시장 출마 준비를 갖다 재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제 전문가를 자처하신 만큼 춘천의 경제를 일으킬 정책들을 공약에 많이 담아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요 공약들을 포인트 발로 집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경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공약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경제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단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제 평생 일하는 거는 국가 미래를 위해서 많은 그 구조적인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은 단기적이고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하지만은 또 근본적으로는 춘천의 어떤 장기적인 그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말하자면은 소를 키우는 일이죠. 네. 그래서 첫째로는 춘천을 첨단 지식산업 도시로 메카로 우뚝 솟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춘천에 유수한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학과 연대에서 춘천을 첨단 대학 창업 도시로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여기서 꿈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머물게 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기업 유치에 그 힘을 쏟겠습니다. 제가 삼춘이경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말은 춘천에만 머물지 않고 춘천은 춘천대로 일을 잘하면서 서울 등을 다니면서 많은 그 자본, 기회, 사람을 춘천으로 모셔오는 일을 열심히 해서 춘천의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려운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잘 살펴서 춘천형 소상공인 지원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어렵게 춘천 지역에서 산업활동을 영위해온 기업들도 잘 대접해가지고 이분들이 더 단단하게 이 지역에 뿌리를 받고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광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죠. 춘천이 자랑할 수 있는 분야. 여러 분야를 갖다 춘천답게 그 고품격, 격조 높은 그런 분야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춘천을 찾고 체류하고 또 춘천에서 많은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단히 그런 일들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경제 정책과 포함해서 앞서서는 이제 현 시정의 문제점은 바로 잡고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승계하고 발전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표적으로 문제점과 좋은 점을 각각 꼽아주신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문제점은 이제 선거 경선이 끝난 마당에서 저도 이제 다시 말하기가 좀 열악됩니다. 사실은 선거라는 거는 그 과정에서는 치열하고 서로 그 비난도 하고 하지만은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화합하고 힘을 합쳐야 할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으로 이제 시장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꼭 현 시정뿐만 아니고 과거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어떤 큰 지역의 미래에 대한 빅픽처, 큰 그림 없이 그냥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어떤 변화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어떤 짜임새도 없고 여러 가지 균형이 없는 그런 것들이 되고 이게 누적되다 보면은 도시 경쟁력이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고 최근 들어서는 어떤 일들이 충분히 준비 없이 또 어떤 일의 본래적인 속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지금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많은 실패가 있었고 적지 않은 실패가 있었고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나름 노력을 하셨겠지만은 그 시민들이 아쉬워하는 거는 소통입니다. 그 시민들은 늘 말씀을 들어주고 또 일이 되지 않더라도 결과를 알려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부디 시장이 되면 잘 아우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계 발전한 거는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본인의 가치와 철학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또 많은 어려운 분들을 잘 돕고자 애를 쓴 게 많습니다.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그 승계해가지고 더 좋은 모델로 더 발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은 너무 다양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정권이 바뀌거나 뭐 어떤 시장, 도지사 교체할 때마다 그냥 모두가 바뀌어버리고 네, 뒤엎어버리는 게 굉장히 아쉽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비용이 들고 혼란이 생깁니다. 이것은 뭐 우리 춘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좀 반성하고 성찰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버릴 건 버리되 승계할 거는 잘 승계하고 올바르게 발전시키는 것이 좋은 일이다. 이게 시민에게도 이롭고 재정적으로도 효율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화를 위한 새 임무를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힘 최성현 후보, 그다음에 두 차례 춘천시장 경험을 내세운 무소속 이광준 후보와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경쟁자와 비교했을 때 후보님이 가지고 계신 강점, 네. 나만의 특별함 어떤 것을 좀 뭐 꼽으시겠습니까? 아까 이미 다 노출했습니다만은 첫째로는 그 비교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저는 경제 정책의 중심에 있었고 대한민국.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경제, 안보, 외교, 뭐 문화 일 안 해본 영역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풍부한 자산이고 곧 춘천을 위해서 쓰일 소중한 자산입니다. 물론 저는 지방도 잘합니다. 과거에 그 과장 시절에 강원도청에 파견 나와가지고 네. 그 강원도를 속속 들이보고 춘천과 강원도를 엄청 도와왔습니다. 저는 정부에 있으면서도 강원도와 춘천의 모든 요청 제안을 하나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춘천시 이광주 시장님도 잘 아십니다. 많은 일을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시장이 되면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몇 배로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시민 여러분께서는 기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막강한 네트워크입니다. 새로운 정부 오늘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도 많은 분들 오늘도 차관 발표가 어제 났습니다만 보니까 면면이 제가 다 아는 분들 대부분은 아는 분들이고요. 또 차관 장관 이상급의 이제 그 국정의 그 고위층 리더들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부총리급 이상 제가 다 가깝게 살을 맞대고 일하고 평생 신뢰를 갖고 아직까지도 소통하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른 후보들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뭐 시청자 여러분께 과도한 자랑을 드리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저의 사실이고 현실이고 저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파를 넘어서 이러한 저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다 오로지 온전히 고향 춘천을 위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다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비교 얘기도 있고 또 제가 그분들에 비해서 부족한 것도 있겠죠. 근데 이게 뭐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너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아무쪼록 두 후보님을 잘 모시고 좋은 경쟁, 선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의 부름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춘천시장 후보자님들을 모시고는 이 질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강원도청사의 캠프 페이지 이전 문제인데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로서는 캠프 페이지에 이전을 한다라는 게 확정이 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표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캠페이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5년 전에 제가 강원연구원 시절에 다소 파격적인 페이퍼도 썼습니다. 캠페이지는 이제 시민공원으로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 기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저도 찬성하지만은 50여 년간 우리의 주권이 제약됐던 그 땅이 반환됐는데 지금 반환받고 났더니 그 땅은 춘천과 춘천서클 미래 세대에 너무나 소중한 땅이 되어 있습니다. 땅이 가치 있고 소중하면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리더들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캠페이지는 제 생각에는 공원 기능 외에 여러 가지 그 부가 기능들, 거기서 많은 부가가치들이 창출돼서 춘천 전역으로 차고 넘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뭐 컨텐츠라든지 랜드마크라든지 R&D라든지 여러 가지 지식산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논의를 이제 그 시장이 되면 하겠습니다. 도청 그 신축 대상지가 이제 얼마 전에 그리로 논의가 되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그런 준비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존중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시민들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 그 위치에 대한 뭐 이런저런 견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중하고 기본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시장에 되면은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에 폭넓게 귀를 잘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 역시 빼놓을 수가 없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문제입니다. 이것 가지고도 이제 지난해 말부터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갔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자, 먼저는 이제 모든 것이 그 시민들의 관점, 시민들의 편의, 또 어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논의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영제도 물론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공영제를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완전 공영제를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시장에 되면은 서둘러서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것이 쓸데없는 과정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제 노선 문제가 많이 제기됐습니다. 네. 노선 문제는 주민 편의 입장에서 빠른 시일 내 그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의 환승제도는 제가 보더라도 춘천의 도시 여건이나 인구 구조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버스를 다 타고 다녔습니다. 그 페북에 보면은 나의 춘천 시내버스 탑승 체험기 해가지고 글도 썼었는데요. 네. 제가 타봐도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제가 시장이 되면은 두 가지. 노선에 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시민들께서 그 의견을 듣고 정리해가지고 불만이 없도록 또 시민들이 편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그 적자 노선들 그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억지로 노선을 유지하기보다는 거기에 택시를 그 1,000원 택시 같은 것을 투입한다든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그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그거는 버스하고 택시를 갖다 서로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되고요. 그죠? 부재 문제도 좀 그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4년 동안 그 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갈등과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그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도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제도 잘 살펴가지고 대안을 마련하겠지만은 공영제든 완전 공영제든 어떠한 방식이든 모든 그 제도의 중심은 시민 편의, 제도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늦지 않은 시간에 그 버스 문제를 갖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많은 질문이 남아 있지만은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춘천 시민분들께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육도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청 앞마당에는 아버지 나무라고 부른 나무가 있습니다. 저희 선치는 평생의 대부분을 춘천시에서 일을 하셨고 또 춘천시에서 공직을 마련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공직을 마치신 날 저녁에 저희 형제들에게 우리는 춘천에서 많은 그 덕과 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너희들이 고향 춘천에 여러모로 잘 이렇게 보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평생 저와 저희 형제들의 하나의 그 어떤 신조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나무가 춘천에 있듯이 제가 시민들을 아버지 나무처럼 모시고 늘 기리는 마음으로 꼭 시장이 돼서 춘천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 혼자는 할 수 없겠죠. 시민 여러분 잘 모시고 시민 여러분들 받들고 시민 여러분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이면서 제가 좋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디 아무쪼록 반드시 저 육동안을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으로 머슴으로 좋은 시장으로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 육동한 춘천시장 후보와 함께한 선거레이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